안녕하세요. 팩트남입니다. 오늘은 유럽의 드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유럽의 방산기업 엔비디아가 월 1000대 생산을 목표로 자폭 드론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기사는 2025년 6월 16일 브레이킹 디펜스의 기사인데요. 현재 파리 에어쇼가 진행 중입니다. 6월 19일까지 트레이드 데이즈, 즉 전문가 관람일이 진행이 되고 22일까지 퍼블릭 데이즈, 일반인에게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럽의 방산업체인 엔비디아가 1A 이펙터, 즉 편도 효과체, 결국은 자폭 드론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가미가제 아니면 자폭 드론 이런 말을 쓰면 좀 부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중립적으로 1A 이펙터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먼저 사양은요, 40kg급 탄두를 소형 제트 엔진에 달아서 최대 500km까지 비행이 가능한 자폭 드론이라고 합니다. 개발 일정은 올해 가을까지 첫 시연을 하고 2027년까지 초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이제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초도 배치를 한다는 거잖아요.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뭔가 꾸준히 준비를 해온 듯한 느낌입니다. 엔비디아의 사업 개발 매니저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현재 개발 속도가 매우 빠르다. 그리고 기다릴 이유가 없기 때문에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 1000대 정도 만들려면 웬만한 생산 라인에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의문이 있었는데 이 생산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자동차 제조 업체와 협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월 1000대 생산 목표를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드론 자체의 기체뿐만 아니라 아까 40kg의 탄두가 실린다고 했잖아요. 이 탄두 역시 자동차 생산 라인에서 동시에 작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빠르겠어요. 이 자동차의 생산 시설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기술이 발전하고 또 속도가 빠르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기체부터 탄약까지 원웨이로 다 생산을 한다고 하니까 효율성 측면에서 많이 극대화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유럽의 어떤 자동차 회사가 이 작업을 할 수 있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예상입니다. 첫 번째로 스텔란티스가 유력 후보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스텔란티스는 미국과 유럽의 주요 자동차 회사들이 합병을 해서 만들어진 세계 4위 규모의 다국적 자동차 제조기업입니다. 여기에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푸조, 시트로엥, 피아트, 알파로메오, 오펠 등등 유럽의 나름 이름이 있는 자동차 브랜드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기업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에어버스나 레오나르도와 협력이 용이하다는 이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지분 구조는 알고 계시겠지만 프랑스, 독일의 에어버스가 37.5%, 그리고 영국의 BA 시스템즈가 37.5%, 그리고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가 25%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의 이권들을 좀 고려해보면 지금 각국의 차량들이 하나씩 다 들어가 있어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스텔란티스의 그룹의 브랜드를 이용해서 유럽의 자폭 드론을 대량 생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력한 후보는 이탈리아의 이베코입니다. 이베코 같은 경우는 이 디펜스 비클스라고 방산 분야가 별도로 사업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산 부문 기술 연계에 있어서 매우 적합한 브랜드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은 르노 그룹인데요. 르노는 프랑스가 진해 밥그릇만 생각하지 않는다면 선택되기는 좀 힘든 업체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에 드론 양산 설비를 깐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거 까는 김에 엔비디아 것도 같이 준비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유럽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선택과 집중을 해서 사업을 따로 나눠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마이너스 요인이 될 거라 생각을 해서 르노는 한 3위 정도로 예측을 해봅니다. 뭔가 유럽이 다가올 위협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느낌에. 자, 다음은 이 1A 이펙터의 작전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대량 생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자동화가 잘 될 거다 보니까 비용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대량 생산을 기반으로 확실하게 소모성 무기로 컨셉을 잡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세츄레이션 어택, 즉 포화 공격을 작전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자에 따르면 이러한 컨셉이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이런 저비용 효력체의 필요성이 입증이 됐기 때문에 유럽도 이러한 방법을 따라갈 것이라고 합니다. 운용 방식은 이렇습니다. 램프나 통합 경납고에서 발사를 하고요. 위성 함법 교란 환경에서도 작동을 하기 때문에 거침없이 대량의 폭격 방식을 사용할 거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유럽이 준비하고 있는 1A 이펙터, 즉 자폭 드론의 대량 생산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그럼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이 궁금해집니다. 대한민국의 경우는요, 2022년 말 북한의 드론이
서울상공을 침범한 이후에 드론 전력 증강과 운용 기종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 폴란드 웜8 200대를 도입을 하고요. 그리고 골판지 무인기 도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가 추진 중인 S2 소형 드론은 얼마 전에 일부가 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책과 관련돼서 작년 말 국방부 대변인에 따르면 국내외 구매를 포함해서 다양한 방안으로 드론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뭔가 준비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대한민국의 드론 준비 사항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북한은 가성비가 높은 공격용 드론을 집중하는 반면에 대한민국은 고성능이고 중대형 정찰 드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폭 드론과 관련된 대량 생산에 대한 계획은 아직 확인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군용 드론만을 생산하기 위해서 관련 설비들을 깐다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비효율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부문 지원을 저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도 DJI를 필두로 해서 많은 드론 회사가 있고 이런 민간 드론 회사가 발전을 하고 그러면서 군용들도 많은 준비를 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도 중국의 케이스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 막 이상한 또 단어 달립니다. 중국 가서 살아라 막 이런 단어. 근데 나라가 발전을 하려면 이런 색깔은 좀 빼고 잘하는 건 잘하는 대로 못하는 건 못하는 대로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민간 드론 회사들을 여러 부분에서 지원을 좀 강화하고 다양한 브랜드들이 생겨나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뭔가 위협이 다가왔을 때 이 생산 라인을 군용으로 전용을 해서 대응을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외에서 도입하는 것보다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린다 치더라도 이런 비용들을 우리나라 기업에 좀 투자를 해주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준비를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